조영무 경제톡. 반도체 방산 월드컵 이번 주 세계 돈의 흐름은 한국을 향하고 있다. 주간 전망 7월 6일 7월 10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무 경제톡입니다. 이번 주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세계 흐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도체는 실적의 시험대에 오르고 방산은 외교의 중심으로 들어가며 월드컵은 전 세계 소비 심리를 흔들고 미국 금리는 다시 시장의 목줄을 쥐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각각 다른 뉴스처럼 보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SK하이닉스 나스닥 ADR 상장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휴대폰 개통 안면 인증, 그리고 2026 월드컵 결선 토너먼트.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돈의 이동입니다. 세계의 돈은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전쟁이 있는 곳에는 방산 자금이 몰리고 AI가 있는 곳에는 반도체 자금이 몰리고 스포츠 축제가 있는 곳에는 소비와 광고 자금이 몰립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가 지금 한국 시장을 향해 거칠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조영무 경제톡은 이 거대한 흐름을 정치, 경제, 문화로 나누어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입니다. 이번 주 한국 증시의 핵심은 단연 반도체 슈퍼위크입니다. 지난주 반도체주는 큰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AI 투자 과열 논란, 메모리 가격 우려, 글로벌 빅테크의 설비 투자 속도 조절 가능성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기 충격이 아닙니다. 시장이 진짜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진짜인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한국 반도체 기업이 다시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이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단순한 기업 실적 발표가 아닙니다. 한국 증시 전체의 심리 테스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을 보여준다면 시장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메모리 가격 상승은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반도체의 상승장은 아직 살아있다. 반대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하반기 전망이 약하게 나온다면 시장은 곧바로 피크아웃 논란을 꺼내들 것입니다. AI 투자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미 정점 아니냐? 코스피 상승도 결국 반도체 두 종목의 기대온 착시 아니냐? 이것이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이벤트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나스닥 ADR 상장 추진으로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에서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이겁니다. 한국 대표 반도체 기업이 한국 증시 안에서만 평가받는 시대가 끝나고 미국 자본시장에서 AI 메모리 대장주로 직접 가격표를 받는 시대가 열리는가? SK하이닉스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엔비디아 GPU가 많이 팔릴수록 함께 필요한 것이 바로 HBM입니다. 그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본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단순한 주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기업의 밸류에이션, 코리아 디스카운트, 글로벌 자금 유입 그리고 한국 증시의 체급 문제와 연결됩니다. 물론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ADR 상장과 신주 발행은 단기적으로 물량 부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급 분산 우려도 있습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다면 차익 실현 욕구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그림에서 보면 SK하이닉스의 나스닥 ADR은 한국 반도체가 세계 자본시장에서 다시 평가받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실적과 SK하이닉스 ADR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변동성의 폭탄이기도 합니다. 지금 코스피는 평온한 시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 단기 자금, 알고리즘 매매, 레버리지 상품, 헤지펀드 자금이 뒤섞여 들어오는 초고변동성 시장입니다. 오를 때는 축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빠질 때는 개인 투자자의 계좌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특히 레버리지와 인버스, 고배율 상품을 이용하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장은 내 희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내 확신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내 판단이 맞을 때 수익을 키워주지만 내 판단이 틀릴 때는 회복할 시간조차 빼앗아갑니다. 이번 주 반도체주는 분명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살아남아야 합니다. 다음은 정치와 외교입니다.
이번 주 한국 정치 외교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입니다. NATO는 북대서양조약기구입니다. 원래는 유럽과 북미의 안보동맹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대통령이 NATO에 갑니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제 NATO는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닙니다. NATO는 세계 방산 시장의 거대한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은 방위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탄약, 자주포, 전차, 미사일, 드론, 방공체계, 위성, 사이버 안보까지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유럽과 중동, 동남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K-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 같은 무기체계는 한국 제조업의 새로운 수출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방산은 단순히 쇳덩어리 무기만 파는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방산은 AI입니다. 반도체입니다. 센서입니다. 드론입니다. 위성입니다. 데이터 센터입니다. 희소금속과 배터리 공급망입니다. 즉 방산은 경제이고 안보는 산업정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NATO 참석을 단순한 외교 행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한국이 안보동맹의 주변부에서 방산 반도체 공급망 경제의 중심부로 진입하려는 시도로 봐야 합니다. 더구나 NATO 일정 이후 몽골 국빈 방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몽골은 자원과 희소금속 동북아 외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나라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NATO에서는 방산 시장을 보고 몽골에서는 자원과 공급망을 본다. 이것이 이번 주 한국 외교의 경제적 의미입니다. 조영무 경제톡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정상 외교가 아닙니다. 한국이 먹고 살 산업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반도체, 방산, AI, 자원 공급망. 이 5개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세계 경제입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하나의 질문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준은 언제 금리를 내릴 것인가? 물가가 잡히면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경기가 꺾이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깁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이 다시 뛰거나 서비스 물가가 끈적하게 버티면 연준은 쉽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번 주 미국 서비스업 PMI와 FOMC 의사록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서비스업이 강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서비스업이 약하면 경기 둔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이 물가를 더 걱정했는지 경기 둔화를 더 걱정했는지를 시장은 집요하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한국 증시에 중요합니까? 간단합니다.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달러가 강해집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원화가 흔들리면 외국인 자금도 흔들립니다. 외국인 자금이 흔들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의 수급도 흔들립니다. 결국 미국 금리는 한국 반도체주의 숨은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삼성전자 실적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 금리의 방향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에 중동 변수도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유가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 기술주와 성장주가 부담을 받습니다. 반도체가 한국 증시의 심장이라면 유가는 세계 물가의 목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란 정세, 중동의 긴장은 단순한 외신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주유소 기름값, 한국 기업의 원가, 환율, 금리, 주식시장까지 연결되는 경제 뉴스입니다. 다음은 생활경제입니다. 이번 주부터 휴대폰 개통 절차에서 안면 인증 등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겉으로 보면 통신 정책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보면 훨씬 큰 주제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폰, 명의도용, 개인정보, 생체정보, 디지털 신분증.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대포폰은 보이스피싱과 불법금융, 사기범죄의 핵심 도구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개통 단계에서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것은 범죄 예방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얼굴 정보까지 요구하는 사회가 과연 안전한 사회인가? 생체 정보가 유출되면 비밀번호처럼 바꿀 수 있는가? 편리와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감시사회가 넓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도 중요합니다. AI 시대에는 신분증도 바뀝니다. 통장도 바뀝니다. 휴대폰도 바뀝니다. 인증 방식도 바뀝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증 하나로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얼굴, 지문, 홍채, 음성, 행동 패턴까지 신분 확인의 도구가 됩니다. 이것은 금융과 보안산업에는 새로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와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조영무 경제톡은 이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디지털 안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얼굴과 정보가 너무 쉽게 수집되는 구조는 경계해야 합니다. 다음은 문화와 스포츠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이번 주 결선 토너먼트의 열기로 들어갑니다. 월드컵은 축구 경기만이 아닙니다. 월드컵은 세계 최대의 소비 이벤트입니다. 사람들은 경기를 봅니다. 시장은 데이터를 봅니다. 치킨이 얼마나 팔리는가? 맥주와 음료가 얼마나 팔리는가? 배달앱 접속자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광고 단가가 얼마나 뛰는가? OTT와 방송사의 시청률이 얼마나 나오는가? 스포츠 브랜드 매출이 얼마나 움직이는가? 항공, 숙박, 관광, 굿즈, 유니폼 소비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 모든 것이 월드컵 경제입니다. 월드컵은 국민 감정을 움직입니다. 국민 감정이 움직이면 소비가 움직입니다. 소비가 움직이면 기업 매출이 움직입니다. 기업 매출이 움직이면 주식시장도 반응합니다. 그래서 월드컵은 문화뉴스이면서 동시에 경제뉴스입니다. 여기에 윈블던과 투르드 프랑스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프리미엄 스포츠는 이제 단순한 경기가 아닙니다. 경기장은 콘텐츠 공장이고 선수는 글로벌 브랜드이며 시청자는 실시간 소비 데이터입니다. 스포츠 산업의 본질은 이제 승패만이 아닙니다. 광고, 플랫폼, 데이터, 브랜드, 관광, 소비 심리입니다. 결국 이번 주 문화 이슈도 경제로 연결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우리는 4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실적과 글로벌 자본시장의 평가가 한국 증시의 방향을 가를 것입니다. 둘째, NATO와 K-방산입니다. 안보가 산업이 되고 외교가 수출 시장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 금리와 중동 유가입니다. FOMC 의사록과 중동 리스크는 한국 증시에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넷째, 월드컵과 디지털 생활 경제입니다. 문화는 소비를 만들고 보안 정책은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논쟁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기회가 많은 주입니다. 하지만 기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뜻입니다. 반도체가 오르면 모두가 환호합니다. 방산 수출이 늘면 모두가 박수를 칩니다. 월드컵이 열리면 모두가 열광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열광 뒤에 냉정한 계산서를 내밉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흥분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탐욕에 끌려가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돈의 흐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AI, 반도체, K-방산, 공급망, 스포츠 소비, 디지털 인증산업까지. 분명 기회는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투자는 속도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한 번의 대박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 오래 남아있는 힘입니다. 이번 주 시장을 보실 때 뉴스의 제목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흐르는 돈의 방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어디서 빠져나가고 있는가? 돈은 어디로 몰리고 있는가? 그 돈은 장기 자금인가 단기 투기 자금인가? 그리고 나는 그 흐름 속에서 감당 가능한 위험만 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영무 경제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경제 분석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